제이든 산초와 관련된 맨유 뉴스가 최근에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한참 이야기가 나오다가 좀 멈칫했었죠. 네네네. 왜냐하면 뭐 시즌도 들어갔고 도르트문트와 제이든 산초가 동시에 약간 좀 흔들리는 것도 있었고 산초도 지난 시즌 같지는 않아요. 전반기 때 그 하키미가 없는 것을 네, 공백이 그게 큰 것 같아. 하키미가 없는 게. 근데 다행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산초는 조금씩 폼이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에 잘하죠? 보면 다시 이 선수는 단순히 약간 폼저가 있었던 네. 거지 잘하는 선수다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히려 맨유의 관심은 약간 꺾인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하. 네, 이게 보면은 디에슬레틱의 온스테인이 정보를 풀었거든요. 예. 맨유는 산초 영입전을 잠시 중단한 걸로 보인다. 잠시 일단 스탑. 네, 잠깐 스탑. 이게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는 맨유가 특히 우드워드가 계속 산초한테만 매달렸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금액을 낮추니 뭐 도르트문트가 올려서 불렀니 어쨌냐 하는 동안 야 이적 시장 끝나가는데 왜 아무도 영입이 없어 했는데 결국 끝끝내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파쿤도 펠리스트리와 그렇지. 아마드 아마드 디알로 디알로. 물론 이제 아마드 디알로는 겨울에 합류를 예. 했죠. 이 선수들을 급하게 영입했는데 팬들은 불만이 많았죠. 야 저희업 보강이 지금 오른쪽 인포워드는 정말 필요했는데 못했지. 못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어린 선수들 데려오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러니까 아마 맨유 팬들은 그걸 생각해. 그러니까 산초 도르트문트가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본인 자체도 당장 이적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일찌감치 다른 타겟으로 돌려서 즉 전력감을 데려와야지 이게 그쵸.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면 정말 그렇게 산초가 절실했으면 그냥 그 금액 주고 영입을 하던지. 그러니까 그 돈을 주든지. 네, 왜냐하면 얘기를 했거든. 이 돈이다. 그쵸. 데려갈 거면 이 돈이다. 근데 그래서, 그거는 또 그러니까 상황은 어려웠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때 뭐 이제 우리 재계약했는데? 그래 아, 그러면서 때려버렸잖아. 빡 이렇게 된 거 그쵸. 아니야. 네. 네. 그래서 하나의 선택을 어쨌든 과감히 내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드워드가 꼭 코로나 시국이 아니어도 이런 전례가 워낙 많았던 인물이기 그래서 더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욕먹는 거죠. 그래서 산초에 대해서는 이런 답답함이 있었지만 온스테인에 따르면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는 산초에게 매달리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은 그래서 오히려 다른 타겟들한테 조금 집중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온스테인이 여기에 덧붙인 이유들이 있어요. 왜 맨유가 산초에 대한 관심이 조금 멀어졌느냐? 이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오른쪽 윙포워드가 급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지금 온스테인은 이 자리가 결국 맨유가 조금 원하는 자리는 센터백과 스트라이커에게 우선순위가 있지 오른쪽 윙포워드는 조금 후순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센터백과 스트라이커 결국 해리 맥과이어의 짝꿍과 앙토니 마시아를 이제 그만 보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원톱 스트라이커. 뭐 그건 필요하죠. 네, 이 두 자리 딱 이렇게 얘기만 하더라도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레시포드 왼쪽으로 가고 카바니가 서브로 내고 스트라이커가 있으면 오른쪽이 좀 비긴 하는데 네. 그럼 거기에 뭐가 묘수가 있는 건지. 그렇죠. 근데 그 묘수를 아마 그린우드의 재계약과 연관지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온스테인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도한 90미닛도 똑같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린우드의 재계약도 산초와의 관심이 어느 정도 멀어지게 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일단 그린우드가 최근에 활약이 분명 좋습니다. 물론 제가 느꼈을 때 지난 시즌보다 이상하게 슈팅에 힘이 좀 안 맞고 있어요. 그 주원영 때문에 그래요. 맞아. 왜냐하면 그린우드가 사실 이 빠따가 좋은 선수였단 말이야. 그쵸. 어디에서도 왼발 오른발 안 가리고 슈팅이 빵빵 나갔으니까. 근데 주원이 형이 이번 시즌 그린우드가 득점한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린우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 슈팅이 안 좋아지기 슈팅 시작했어. 직접적으로 슈팅 칭찬을 엄청 했거든. 슈팅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정밀 타격까지 가는 거야. 뭐를 다 IK에서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야 슈팅이 쩐다. 그러니 슈팅이 안 좋아지고 있어. 진짜 이게 좀 소름 돋는 게 정말 슈팅 빼고 요즘 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 요즘에 그린우드가 드리블할 때 원래 이 선수가 유스 당시의 활약으로만 보면 기술적으로는 레시포드보다 더 많은 주목을 사실 받았던 부분도 있어요. 네. 그 레벨로 따졌을 때. 왜냐면 이 선수가 운반을 일단 잘하는 선수고 기본적으로 간결하게 연기를 할 줄도 아는 역량을 유스 레벨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린우드는 타고난 재능이 있다. 여기에 실제로 1군에 써봤는데 슈팅력까지도 기대 이상이니까 좋았으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었고 요즘도 드리블 또 약간 간결하게 연계 풀어주는 거 예. 좁은 공간에서 볼을 지켜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은근히 슈팅 0점이 좀 안 맞고 있어요. 그래. 이건 뭐 주원 형의 어떤 탓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진심입니다. 진심이죠. 네. 네. 왜냐면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쵸. 와, 야, 텔레스 오늘 괜찮은데 텔레스 교체. 4초 뒤에 진짜. 네. 주원이 4초를 좋아해. 4초. 그거 엄청 좋아하거든. 4초.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린우드가 어쨌든 최근 폼이 괜찮은데 실제로 그린우드는 그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커리어를 봤을 때 오른쪽 윙포워드와 톱을 항상 번갈아가면서 기회를 잡았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비중이 많았던 건 오른쪽 윙포워드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맨유는 그린우드를 아무리 톱 자원으로 분류해도 1군의 확실한 주전으로 그린우드를 내세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린우드가 1군에서 경험을 더 쌓았던 자리는 엄연히 따졌을 때 아직 톱보다는 오른쪽 인포워드이기 때문에 네. 결정적으로 톱을 어쨌든 보강할 것이고 그린우드는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맨유는 앞으로 기회를 주려고 할 텐데 키워야지. 그러면 오른쪽 인포워드 자리에 조금 더 비중을 둘 수 있겠죠. 근데 이 자리에 산초가 영입돼 버리면 톱도 영입되고 산초도 영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그린우드가 설 자리가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톱은 확실하게 영입을 하되 오른쪽 인포워드 자리는 당분간 그린우드와 아마드 디알로 이렇게 있으니까. 어린 선수들한테 조금 더 편성을 해줄 가능성을 좀 내비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죠. 더 급한 자리가 있으며 그다음에 그린우드를 재계약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부 사정은 알 수가 없으나 만약에 정말 제이든 산초를 일단 후순위로 좀 밀어놨다면 아니면 뭐 진짜 전면 파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나는 제일 큰 건 돈이라고 봅니다. 이건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보르센이 원하는 정도의 너 데려갈 거면 이 정도 아니면 우리 안 팔아 이런 이거 팔려고조차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 그 돈을 맞춰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러저러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그 보도를 보면 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온스테인이 약간 주관적인 견해도 담았거든요. 네. 산초의 계획이 완전 파기되진 않았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진짜 좋은 자원이거든. 네, 그냥 어디까지나 일시 중단이라는 언급을 해요. 네. 보면은 결국 도르트문트가 적정 가격을 부르면 다시 맨유가 산초 영입에 구미를 당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적정 금액이라 하면 맨유가 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추정하는 건 첫 번째로 우드워드가 이 산초 딜에 대해서 제의했던 금액이 8천만 파운드로 기억해요. 네. 아마 그 정도 금액선에서 도르트문트가 만족을 한다면 맨유도 다시 산초에 뛰어들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고. 도르트문트는 그보다 높은 금액 1억 2천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약간 그때 금액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 여파로 도르트문트는 어쨌든 판매 수익이 필요하다는 점. 네.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계약 기간 만료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게다가 연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홀란드는 어떤 식으로라도 도르트문트가 다음 시즌까지는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원칙적이진 않을 수 있으나 구두일 가능성도 있겠으나 바이아웃에 대한 얘기가 이야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무슨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나와요. 그렇죠. 홀란드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홀란드의 바이아웃은 대부분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가 아니고 내년 여름부터기 때문에 맞아요. 다음 시즌까지 홀란드를 지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홀란드를 지키는 대신에 도르트문트로 산초의 판매는 조금 급해질 수 있겠죠. 그런 사정이 겹치면 원래 불렀던 산초의 이적료보다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드워드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 정도에 맞춰진다면 맨유는 다시 산초 영입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다시 제시 링가드를 맨유에서 보여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잘하잖아요. 잘하긴 하죠. 네. 근데 맨유에서는 근데 이게 도르트문트가 이 분데스리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다음에 구단의 규모 이런 걸로 봤을 때 딜하기 쉬운 구단이 아닙니다. 되게 현명해요. 이 팀. 왜냐하면 장사 잘해, 그리고. 장사도 잘하고 워낙에 그러니까 어느 유럽의 전체 구단을 합쳐 봤을 때도 도르트문트에 차지하는 위치는 언제나 굉장히 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대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장사를 할 때도 도르트문트가 굳이 손에 안 보거든. 예, 근데 그러니까 데려갈 거면 화끈하게 돈 질러. 아니면 왜냐면 선수 입장에서도 도르트문트는 지금이야 흔들리고 있지만 우승권에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분데스리가 안에서 그런 게 좀 있죠. 그렇죠. 예. 볼 때마다 감독 선임만 좀 잘해주지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게 사실. 좀 있어. 그런 답답함이 좀 있고 결국 산초를 어쨌든 일시 중단한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게 좀 간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과연 맨유가 산초가 아닌 다른 자원 누구를 영입할 것이냐 그 후보군에 대한 언급도 일단 있거든요. 네. 일단 뉴캐슬전을 앞두고 솔샤르 감독이 구단은 전력 보강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 영향 탓에 큰 지출을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더선의 보도에 따르면 솔샤르는 다음 몇 주 안에 보드진을 만나 영입 대상을 논의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적 시장을 이제 조금씩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 것 같고 그래서 ESPN에서는 맨유와 솔샤르 감독이 구애할 수 있는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영입 후보군에 대해서 소개를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센터백 영입이 확실히 급하긴 센터백 합니다. 얘기했으니까. 네, 이 맥과이어의 짝꿍 네. 과연 맥과이어를 받쳐줄 수 있는 빠른 발을 가진 자원을 얼마나 데려올 수 있겠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세비야의 줄수 쿤데가 최근에 링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쿤데는 뭐 대단한 좋은 재능이죠. 그쵸. 키가 크진 않지만 키가 사실 작죠. 네. 센터백 치고는. 근데 180 초반대니까. 네. 파트너인 맥과이어가 일단 공중볼을 확실하게 따고 있고 쿤데는 라리가에서의 그 세부 지표로는 공중볼이 나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헤딩은 잘해. 작은 키 대비. 점프가 좋으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또 PL에 와서 PL은
선수들도 큰 편이고 과격하고 문제는 그 과격함을 내비두는 주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고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쿵데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 높이로는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맥과이어라는 존재 때문에 오히려 파트너로 좀 빌드업에 나설 수 있는 점에서 쿵데를 좀 뭔가 구애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리오 라모스와 라파엘 바란 얘기도 있죠. 라모스는 이번 여름 FA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으니까 이에 대해서 맨유가 좀 노리는 부분이 있고 바란은 사실 뭐 누가 안 탐내겠어요. 이 정도 그렇죠. 수준인데. 그리고 바란도 지금 최근에 재계약 관련해서 약간 잡음이 있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란도 지금 후보군에 있다고 하고 왼발 센터백으로만 놓고 봤을 때 빌라의 타이론 밍스. 그리고 브라가의 다비드 카르모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던 선수죠. 예. 이렇게 링크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톱 자리 당연히 엘링 홀란드가 1차 홀란드는 뭐 맨유겠죠. 당연히 나올 거고. 맨유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다 클럽이 노릴 거니까. 노리고 싶어 할 네. 거고. 그렇죠. 근데 맨유가 어쨌든 한 이적 시장에 한 선수에게만 모든 걸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코로나 재정의 여파도 분명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홀란드의 이적료가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맨유가 노리는 타겟이 최근에는 안드레 실바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지금 폼은 좋은 상태인데 이런 반응이 저는 좀 이해가 돼요. 네. 예. 왜냐면 실패 전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일단 실바는 일단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죠. 네. 예. 저는 몇인가요? 그냥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믿기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잘 됐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너무 이건 도박수다. 그렇죠. 네. 프랑크푸르트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홀란드보다 리그 골은 하나 더 많아서 레비 다음으로 지금 네. 리그 득점은 2위예요. 근데 그 프랑크푸르트 출신의 공격수들의 계보가 뭐 알레도 그렇고, 예. 예. 요비치도 뭐 그렇죠. 그렇고 과연 근데 어떨지. 조금. 예. 그리고 실바 본인도 약간 의아했고요. 그래 실바도 약간 왔다 갔다 해. 그쵸.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예,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센터백과 톱 자리의 매물은 이렇게 링크가 좀 나고 있는데 여기에 ESPN이 한 명 더 추가한 선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포지션이 모두 보강된다면 차선으로 또 하나 노릴 부분이 결국은 오른쪽 인포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른쪽 인포워드로 바이언의 킨슬리 코만 링크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제이든 산초는 아마 여름 되면 어떻게든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게 잔류된 이적이든 뭔가 다시 한번 불타오를 테니까 그때 우리가 좀 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